안녕하십니까. 예, 청동회계법인의 최정길 본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아이리스 조문 해석 중 공통계산기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발췌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통계산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보게 되면 각 세목별 사용 용도와 기준을 설명하기 이전에 공통 인정 기준, 공통 계산 기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세목별로의 사용 기준보다 우선 적용돼야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챕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통 계산 기준은 세목별 그 사용 기준보다 우선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대원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리스에 이런 질문을 올리셨네요. 그 타이틀은 개인 카드 사용이라고 했는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관련된 규정을 보게 되면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구비 카드 사용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연구비 카드가 불가피하게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인카드 또한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개인카드를 허용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아마도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현금 또는 개인카드의 사용이 가능한지요? 라고 물었어요. 예, 그리고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현금 또는 개인카드의 사용이 가능한지요? 뭐 같은 질문이 반복되네요. 자, 관련 연구비 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 상황에서는 실무적으로 각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지출 결의 등을 작성하여 개인 카드를 사용한 후 이체증을 보관하여 개인 카드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것을 연구비 계좌 이체로 인정할 수 있음.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관련 규정을 얘기하는 듯 합니다. 예, 관련 규정을 지리자가 잘 써준 듯 하고요. 그래서 지리자는 이 개인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증명 서류로서 연구비 청구서, 뭐 논문 심사 기관의 논문 게재료 심사비, 납입 영수증, 확인 공문, 이체증, 뭐 이렇게 증빙을 갖추고 아마도 논문 심사비, 논문 게재료 심사비에 개인 카드 사용함을 질의하신 듯합니다. 그리고 개인 이체 사유서의 증명 서류로 제출되지 않았다. 뭐 사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대학 자체 규정에서는 연구비의 신청 및 집행은 연구비 입금 후 가능하며 연구비 카드 사용이 원칙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대요. 이런 경우에 논문 게재 심사비를 위한 개인 카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신 듯합니다. 자, 아이리스 답변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따라서 참여 연구자 개인이 직접 거래처에 입금하고 연구개발기관에서 참여 연구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합니다. 즉 개인이 직접 거래처에 입금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개인 부담으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개인 카드를 사용하거나 뭐 이런 내용일 텐데 가급적이면은 상기와 같이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구비 카드는
우리 시스템에 연구비 카드로 등록된 카드를 의미하며 계좌이체는 가상계좌의 통합이지불어나 통합 RCMS의 연구기관별로 형성된 가상계좌에서 다이렉트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 개인 거래는 지양을 해라. 뭐 이렇게 해설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혁신법 매뉴얼 뭐 166페이지에 따라서 연구비 카드 발급수의 제한으로 등으로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연구비 카드 발급수의 제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뭐 여비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및 카드사 사정 등 연구비 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 상황에서는 실무적으로 각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지출 결의 등을 작성하여 개인 카드를 사용한 후 이체증 등을 보관하여 개인 카드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것을 연구비 계좌 이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줬네요. 뭐 이 얘기는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면 다른 혁신법 매뉴얼의 Q&A에서는 아니면 규정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답변에서는 연구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논문 게재에 대한 심사료 등에 대해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답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계좌이체도 어떤 경우에 계좌이체를 간주할 수 있겠느냐. 예.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좌이체를 볼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준 듯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유서 또는 지출결의 등을 작성하여 사유서하고 지출결의 등을 작성해서 일단은 참여 연구자가 개인 카드를 사용한 다음에 계좌이체 형태로 참여 연구자의 계좌이체 형태로 이체를 해주는 것도 계좌이체로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라고 답을 주면서 문의하신 상황의 논문 게재료 지급권과 관련하여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역시 직접적인 관련성이 가장 우선되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제반 증빙 서류를 구비하였다면 연구개발비 사용에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구체적인 사항은 역시 전문기관에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을 줬어요. 이 답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해당 논문 게재가 이 건이 해당 항목이 과제와의 직접성이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이 논문 게재에 대한 제반 적격 증빙을 모두 구비하였다면 보편적으로는 계좌이체로는 인정할 수 있겠는데 각 전문기관마다 이걸 굳이 개인이 먼저 지급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꼭 해야 되냐? 법인카드로 쓸 수 있지 않냐? 뭐 더러는 전문기관마다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법인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전문기관들이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에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라고는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모든 제반 증빙이 갖춰져 있고 혁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어떠한 요건이 다 충족됐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유서인 듯합니다. 이 개인 카드를 꼭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유가 일반적인 효율성과 편의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이건 계좌이체로 인정하지는 않겠죠. 단지 불가피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됐을 때 이게 꼭 불인정 처분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관점에서는 계좌이체로도 인정을 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단순 편리상, 단순 편의상이라면 이거는 연구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거로 간주될 수 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확인을 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답변을 줬다고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통 계산 기준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 소위 말하는 내부 거래. 예, 연구개발 기관 내의 거래와 연구개발을 기관이라고 하면 주관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유탁연구개발기관
이거를 수행기관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수행기관들 간의 거래, 이런 걸 내부거래로 하는데 그 내부거래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5호에 관련하여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기준에 보면 내부거래를 함에 있어서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를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기관들 간의 거래는 내부거래로 간주한다.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여기서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 이게 좀 분명히 해야 되죠. 그래서 질의를 한 듯합니다. 혁신법 매뉴얼상엔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를 총괄 연구개발 과제 내에 다수의 연구개발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 연구개발 과제를 제외한 개별 연구개발 과제를 말함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부 일과제가 총괄을 함께 수행하고 있을 시, 총괄이 보통 일세부 과제를 수행하죠. 참여기관과 세부 이과제의 주관 또는 참여기관 간의 거래 시 내부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관을 정의하지 않았어요. 1세부 기관, 2세부 기관, 3세부 기관, 이렇게 질의하시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연구개발기관은 주관기관, 공동기관, 유탁기관으로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제를 보게 되면 총괄과제라 그래서 1세부 과제, 2세부 과제, 뭐 3세부 과제 또는 세부 1과제, 세부 2과제, 세부 3과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괄 과제 밑에 세부 과제들이 개별 과제로 형성되어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세부 과제의 주관 또는 참여기관 간의 거래가 내부 거래에 해당되는지를 질의를 하는 건데, 답변에서는 이렇습니다. 혁신법 제 페이지 26페이지에 뭐 거기 질의응답이 있어요. Q&A 1번과 2번에 따라 총괄 과제는 여러 개발 과제를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개별 연구 개발 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의 세부 과제가 혁신법 및 하위 규정에서의 연구 개발 과제에 해당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이 총괄 과제 전체를 하나의 과제를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총괄 과제 안에 있는 세부 1과제, 세부 2과제, 세부 3과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로 보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부과제 1과 세부과제 2의 기존 세부과제로서 혁신법 및 하위 규정에서의 연구개발 과제에 해당한다면, 자, 연구개발 과제,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가 된다면 각 세부과제들이 총괄과제와 세부과제 2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기관과 세부과제 2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기관 간의 거래는 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 1과제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고요. 세부 2과제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들 간의 거래는 내부 거래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과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총괄 과제 안에 있는 세부 과제 1과 세부 과제 2를 라고 되어 있지만, 과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연구개발 기관 간의 거래로 보지 않겠다. 다만 세부 과제 1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 공동 유탁 연구개발 기관 간 또는 세부 과제 2를 수행하고 있는 주관 공동 유탁 연구개발 기관 간의 거래는 내부 거래에 해당된다. 즉 세부 과제 1의 기관과 세부 과제 2의 기관 간의 거래는 이거는 내부 거래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세부 과제 1을 수행하고 있는 그 내부 안의 기관 간의 거래, 그 다음에 세부 과제 2를 수행하고 있는 그 기관 간의 거래는 내부 거래에 해당이 된다. 근데 세부 과제 1과 세부 과제 2는 다른 과제예요. 비록 총괄 과제 안에 있는 과제에 해당이 되지만 다른 과제에 해당이 되니까 이들 간의 거래는 내부 거래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내부 거래입니다. 아무래도 내부 거래가 공통 계산 규정에서는 매우 첨예한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질의가 오네요. 자, 2023년 3월 개정된, 3월 25일인가 6일자로 개정됐죠.
혁신법 매뉴얼에서는 내부거래 계상 불가에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아까 언급한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에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구장 표시로 총괄 연구개발 계획에 따라 다수의 연구개발 과제가 있는 경우는 다수의 개별 연구개발 과제를 말합니다. 라고 해서 각자 과제를 보겠다. 이렇게 아까 좀 전 질의응답에서 해설이 됐고요. 자, 그 질문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22년 3월 버전 혁신법 매뉴얼과 비교하여 올해는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예, 22년도에 매뉴얼이 또 있었겠죠? 근데 23년도 개정된 차이가 총괄 세부과제 기준으로 22년 3월 버전에서는 1세부, 2세부 간의 거래를 허용했다. 근데 23년 3월 버전에서는 1세부 과제와 2세부 과제 간의 거래를 불가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그 좀 전에 질의응답으로 답변이 될 듯해요. 역시 아이리스도 공통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세부 과제와 2세부 과제는 각각 다른 과제이기 때문에 이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 기관 간의 거래는 허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개정 사항에서도. 예. 이 불가한지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 불가하지가 않고 단지 세부 과제 내의 기관들 간의 거래는 불가한 거죠. 따라서 1세부 과제 각 개별 세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간 거래는 동조항의 내부 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는 게 답변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동일 거래 입주 기관 간의 내부 거래 해당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듯합니다. 이런 경우가 다수 있을 수 있어요. 한 건물 안에 참여하는 수행 기관이 같이 존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이렇게 됩니다. 현재 저희는 공동기관에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주관기관인 듯합니다. 근데 공동기관에 입주해 있는 상태래요. 공동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공간이나 건물에 우리 기관이 입주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동일 건물에 입주한 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입주 계약서 및 위탁관리 협약서, 공과금 분담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있습니다. 공과금은 입주기업이 실비정산하는데 뭐 기타 등등 계약서에 의해서 명확히 구분하기로 되어 있대요. 공공요금 고지서의 명의는 공공기관 명의로 발행되며 입주기업들이 공동기관 계좌로 이체하여 계좌에 합산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공동기관의 건물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우리 기관의 뭐 공공요금이 전기세라고 할게요. 계량기가 우리 기관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공동기관에 계량기가 하나가 설치되어 있다면 전기요금 고지서는 공동기관 명의로 발급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공동기관 명의로 발급되어 있는 안에 그 건물 안에는 여러 입주기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입주기업들한테 공동기관 계좌를 이체를 하고 뭐 얼마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체를 한 다음에 그 공동기관에서 한꺼번에 납부를 하는 그런 형태인 듯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기관에 입주해 있는 이 기관, 질의한 기관은 같이 이 공동기관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수행기관에 해당이 되고 이 건물의 입주기업 중에 하나인 듯합니다. 그랬을 때 연구비로서 공공요금 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면 공동기관에는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단순 계좌를 거쳐 지출만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얘기죠. 나름 정확한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서. 자, 입출금 내역 증명도 가능하고 납부 확인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만 위탁정산회계법인에서는 내부거래 부분에는 개정대체라는 문구가 있지만 공공요금은
예외 대상이 없다며 내부 거래로 판단하여 해당 건들을 환원하라고 합니다. 해당 건이 내부 거래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의인 듯합니다. 어떤 한 건물에 뭐 법인격이 틀려요. 예, 법인격이 완전 틀리기 때문에 개별 기관인데 개별 연구기관의 자격을 취득했으나 한 건물에 있는데 하물며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인 거죠. 이랬을 때 명의자로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그러면 그 고지서대로 안분 계산하기로 약정된 금액을 그 계좌에 이체를 하고 명의자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연구비로 집행을 하게 되면 즉 수행기관 간의 거래에 해당이 돼서 불인정 처분 대상이 되는 거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자, 답변이 이러네요. 문의하신 공동기관 간 이루어진 계좌이체 거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제5호의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간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아하, 해당이 된다네요. 예, 이렇게 거래를 하시면 안 되네요. 그리고 다만 문의하신 사항은 거래의 실질을 보았을 때 동고시 제21조 제4항 제5호 남목 4에 따른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상의를 하고 인정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내부 거래의 예외 항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네 가지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뭐냐면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돼서 전문기관이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내부 거래로 보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라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내부 거래 예외 사항에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지금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돼야지만 예외 사항으로 볼 수 있어서 공동 내부 거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줬을 텐데 지금 공동기관 명의로 납부를 해야 되는 이 공공용업에 대한 예외는 없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라는 건 뭐냐면 불가항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설하고 있는 제가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만약에 이게 해결이 되려면 이 입주 기관은 연구개발 기관인데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하는 부분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복잡성이 있을 수 있고 한정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고의적으로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보여지지 않는데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과연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게 합당한 일이냐라고 판단했을 때 충분히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 유탁관리 협약서, 공과금 분담에 대한 규정 등을 명확히 설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안분 계산해서 각자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단지 공동기관 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하고 공동기관이 대신 납부를 하는 행위밖에 없다라는 이 정당한 사유를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아마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실무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발췌를 해서 해설을 좀 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동일기간 구분 여부를 사업자 번호로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냐, 이것도 내부 거래 측면에서는 있을 수 있죠. 연구개발 기관이
어떻게 구분을 다른 기관으로 구분을 하느냐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질문을 보자고요. 연구개발 기관의 유형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혁신법 매뉴얼에 의하면 법인인 경우에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개인도 될 수 있습니다. 협약의 당사자는 개인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개인도 가능합니다.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사업단에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장의 명의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동일 법인 내에 본점 지점 변경을 물어보는 듯합니다. 협약 당시 본전 사업자 등록번호가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기간 정보가 변경되어 새로이 신설된 지점 사업자 등록번호 22-111로 시작했다가 22로 바뀌었어요. 자, 이랬을 때 법인 사업자가 동일하기에 단순 기관 정보 변경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이제 본점에서 지점으로만 변경이 된 거예요. 협약 당사자가. 근데 법인은 동일해요. 그랬을 때 이거는 단순한 본점과 본점에서 지점으로 변경이 된 기관 정보 변경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약 당시에 인증했던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기에 협약 변경 승인 상황인지 주관 연구개발기관이나 공동 연구개발기관이나 위탁 연구개발기관에 변경이 됐으면 승인을 득해야 되죠. 예,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질의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답은 이렇습니다. 협약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하는 것으로 연구개발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협약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으로 협약 체결은 불가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뜻은 뭐냐면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즉 연구개발기관이 달라야지 변경이 된 거라고 보는데 이 연구개발기관을 따질 때 사업자 등록번호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법인 등록번호로 따져요. 만약에 법인 등록번호가 바뀌었어요. 만약에 뭐 어떤 본점에서 지점으로 변경하면서 법인 등록번호가 바뀌었다? 이거는 뭐 지점이 아예 별도 법인이 돼버린 겁니다. 법인 등록번호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분할해서 스피노프에서 나온 법인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각 법인이 돼버려요. 이런 경우에는 주간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거로 봐요. 그래서 승인을 득해야 되지만 법인 등록번호가 동일하고 단순하게 사업자 등록번호만 다르다면 이거는 같은 기관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통보성입니다. 그냥 질의하신 내용처럼 단순 기간 정보의 변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점에서 수행하고 있다가 지점에서 수행하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통보만 하면 된다. 라는 게 답변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법인카드의 정의입니다. 예, 아까 개인 카드 사용 부분에서 조금 언급을 했으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법인카드를 볼 수 있느냐? 아까 그랬죠, 제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용에서는 혁신법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을 권장한다. 개인카드는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개인카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1순위는 연구비 카드, 그 다음은 법인카드다. 그랬을 때 법인카드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물어보는 듯합니다. 자, 혁신법 시행규칙 제13조 4항 2호에서 의미하는 연구개발 카드로 지정 가능한 법인카드 범위를 문의드립니다. 궁금할 수 있겠죠. 여기 의미하는 법인카드는 통합정보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법인카드 중 이걸 연구비 카드로 대신 쓰려면 통합정보 시스템에 등록이 돼야 돼요. 일단 그러면 법인카드도 연구비 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1번 특정 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전용 사용하되 법인 계좌를 결제 계좌로 연결한 법인카드만 가능한 것인지 법인 계좌를 연구개발비 결제 계좌로 연결한 경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 운영과 연구개발 사업 수행 목적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되 연구개발 사업 수행 목적인 카드 결제 승인권만 통합정보 시스템의 사용 내역으로 등록 및 처리를 진행하면 되는 건지. 첫 번째는 이 법인카드의 결제 계좌를 연구비 전용 계좌로만 쓴다. 이것만 법인카드로 인정이 되는 거냐? 아니면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가 쓰고 있는 법인카드인데 연구비 집행건에 대해서만 이 건에 대해서만 통합정보 시스템의 사용 내역으로 등록하고 처리하고 법인카드로 썼습니다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법인카드의 결제계좌 자체가 연구비 전용 연구비를 사용하는 전용 계좌에서 결제하도록 별도로 통장을 만들어서 법인카드 결제 계좌를 연구비 전용 결제 계좌로 만들어서 쓰는 법인카드만 인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법인카드인데 해당 연구비 집행할 때만 연구 시스템에다가 사용 내역을 등록하고 처리하면 법인카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자, 답변은 이렇습니다.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소식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의 협약의 세부 조건에 기재된 제13조 4항 2호에서 의미하는 연구개발 및 카드로 지정 가능한 법인카드의 범위는 자, 답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법인카드의 범위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예, 있다는 걸 먼저 인지하셔야 돼요. 어디에?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협약의 세부 조건에 기재된 제13조 4항 2호의 정의가 있다 이겁니다. 이걸 참고하시되 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 과제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얘기인즉슨 뭡니까? 1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회사의 운영 자금하고 같이 쓰는 그 법인카드를 해당 연구비 집행할 때만 시스템에다 등록하면 되는 그 법인카드는 연구개발 카드로 대체할 수 있는 법인카드로 볼 수 없겠다는 거예요. 연구개발 카드가 수량이 적어서 내가 연구비 전용 카드로 쓰는 거를 대신 법인카드로 하려면 그 형식은 법인카드라도 좋은데 그거를 연구비로 연구개발 과제에만 전용 쓸 거야. 앞으로 이 카드는 연구개발 과제 기간 동안은 다른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만 쓰겠습니다. 라는 카드를 법인카드로 보겠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았을 테지만 명확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한번 사례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병원에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를 집행하기 전에 이제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요지인 듯은 이걸 뭐 장황하게 다 읽어드리기는 좀 그렇고 임상시험 수행이 주된 내용인가 보여. 이 과제가 임상시험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임상시험 수행이 주된 내용이고 당해 연구기간이 23년 1월부터 12월인 과제에 참여 연구원 A가 인건비 계상률 0%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는 SMO 회사 소속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래요. 임상시험 실시 지원 기간을 SMO라고 하죠. 보통 임상시험 실시 지원 기간을 SMO라고 하는데 이 SMO 우리 병원에서 우리가 수행 기간인데 우리 수행 기간인 병원이 임상시험 실시 기관에 뭐 임상시험을 의뢰해야 되거나 아니면 지원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뭐 보통 뭐 CRO 기관일 수도 있고 그건 설계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CRO 기관이 아닌 SMO 기관에 소속돼 있는 코디네이터가 우리 과제에 참여 연구원으로 인건비 계상률 없이 현금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고 참여를 해요. 지금. 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이 경우 해당 연구원이 소속된 S엠원 회사에 우리가 용역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로 용역이 지급 가능한지요? 이게 내부 거래에 해당이 안 되는 건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즉, 왜? 우리 그 회사의 코디네이터로 돼 있는 직원이 우리 과제에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부 거래에 해당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문의 두 번째는 만약 문의 1번에서 집행이 불가하다면 내부 거래에 해당된다면 A 연구원을 5월부로 참여 중단시키고 1월에서 4월까지 참여시키고 추후 SMO 회사로부터 결과물을 받을 수 있는 약 한 11월쯤에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세목으로 SMO 회사의 용역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 참여연구원이 소속되어 있는 원 소속 기관 간의 용역 거래가 내부 거래에 해당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 연구원을 이 과제 기간 중간에 참여연구원 배제를 시키고 이 참여연구원을 배제시킨 이후에 이, 이 SM 회사, 이 원 기관과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세 번째 질문은 자, 그래서 만약에 1번과 2번 지급이 다 불가능하다면 그렇다면 A 연구원과 같이 SMO 회사에 소속된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는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없고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용역만 지급할 수 있는 건지요? 라고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자, 우리가 용역을 줄 그 회사에 소속돼 있는 코디네이터를 우리 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시켜 놓고 거래가 가능한지요를 물어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 참여연구원에서 배제시킨 이후에는 거래가 가능한지요. 세 번째는 아예 거래가 한 번이라도 참여했기 때문에 거래가 불가하면 아예 얘는 참여시키지 못하고 그냥 용역 거래만 해야 되는지요. 이렇게 세 가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자, 답변은 문의하신 상황에서 용역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사항 제5호에 따른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즉 용역 거래처인 건 맞는데 이 거래처가 같이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 연구자가 속한 용역기관과의 용역계약은 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연구개발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나서 참고로 해당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비 등의 지급이 목적이라면 해당 직원을 참여 연구자로 등록하는 것보다 교육비 등의 비용을 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참여 연구원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연구원 자격으로 참여를 하는 것인데 우리 과제를 직접 참여해서 연구원 과제로 참여하는 듯한 게 아니고 단순하게 어떤 코디네이터의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게 목적이라면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하지 말고 그냥 외주비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답변으로 해설드리고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 못하는 게 아니다. 왜? 하나의 같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용역 계약도 할 수 있다라는 게 답변입니다. 예. 이상으로 그 내부 거래에서 현재까지 그 아이리스의 질의로 올라온 것 중에 답변이 완료된 것 중에 연구기관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몇 개 추려가지고 해설을 해드렸고요. 이 시간 이후에 아마도 그 2023년 5월부터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 내부 거래에 대해서 아이리스에 추가적으로 질의가 올라오게 되면 또다시 이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강의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